네, 안녕하세요. 네오진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덕이고등학교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고등학교의 시험 범위는 일단 2단원 전체였고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중간에서 중간상 정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원 내용 자체가 워낙에 쉽다 보니까 무난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좋은 문제지만 이제 등급 자체는 따기가 힘든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소단원변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요.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쪽에 이제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요건 이제 아무래도 2단원 자체가 쉬운 단원이다 보니까요. 앞부분에 이제 원제의 기본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모형 같은 부분은 좀 많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직관적으로 풀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2단원에서 조금 그나마 어려운 부분인 오비탈이랑 이제 주기적 성질 쪽에 이제 문항수를 좀 많이 넣어서 출제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덕이고등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핵심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름 학교 내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소위 어려운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하는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요게 이제 2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원이 워낙에 쉬워요. 단원이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요게 좀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제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킬러는 아니고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입장에서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싶은 친구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놓은 거니까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런 문제들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풀이를 하자면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원소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지수를 조금 복잡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 계산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미지수에 대한 규칙성을 빨리 찾아내지 못했으면은 조금은 대입하면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핵심 문항이라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수능 특강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하는 문제인데 홀든저 수하고 오비탈 수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면은 조금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 쉬운 방법보다는 좀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되는 이제 시간 끌리는 전형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값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비율적인 것에 대한 국어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조금은 보면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이제 난이도 친구들은 핵심 문항을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 무난했기 때문에요.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드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 문제가 조금씩 껴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일단은 수능 특강도 같이 병행해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말이 되게 조심스럽지만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좀 짐을 이렇게 올려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라는 건 노력을 배신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챙겨갈 수 있으니까 수능 특강 3점은 너무 어렵다 싶으면 2점이라도 한 바퀴 정도는 돌려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2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2단원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원에 있는 4개의 단원들 중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단원하고 이제 쌍두마차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단원 내용이 쉽다 보니까 쉽다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요거랑 이제 또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정도 내용이면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단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다 통용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르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꼼꼼하게 가져가야 그 용어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단원처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 기본 개념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단원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약간의 이제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 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개념을 모르면 그냥 문제를 못 풀어요. 직관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 단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로써 내신문서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